안녕하세요. 알렉스 강입니다. 오늘은 PER, 펄을 통해서 어떻게 투자할 만한 종목을 검색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뭔가 매일 상승하는 종목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막상 매수하려면 불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 하지 않고 뭔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종목을 찾아서 투자한다면 개인 투자자로서 괜찮은 수익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펄은 개별 종목을 분석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종목을 찾은 다음 PER 수치가 높은지 낮은지를 보면서 고평가되었는지 아니면 저평가되었는지를 이해하는 척도로 활용을 하는데, 지금 설명하는 방법은 거꾸로 PER을 통해 종목을 먼저 찾고 그 다음 분석을 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PER이 뭔지를 살펴보면 네이버 지식백과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이 비싼가, 주식시장이 거품인가 하는 판단하는 요 시금석이다. 주가 수익 비율. PER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주가를 한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그런 값입니다. 주가가 똑같이 10,000원인 A회사, B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A회사의 주당 순이익은 1,000원, 그리고 B회사는 한 주당 2,000원을 번다고 했을 때 이거를 같이 나눠보면 이렇게 A회사는 고평가인 수준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똑같은 주가 10,000원인데 A회사는 1,000원밖에 못 벌고 B회사는 2,000원이나 버니까 말이죠. 당연히 B회사의 주식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B회사 주식은 한 주당 1,000원 버는 것만큼 평가받기 위해서는 주가가 현재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오르면 한 주당 1,000원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겠죠. 아니면 A회사 주식이 5,000원으로 떨어지면서 요 B회사와 요 수치를 맞추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 B회사 같은 주식을 사야 되겠죠. 일단 주가가 더 상승할 여력이 있어 보이고, 아니면 A회사처럼 고평가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은 B회사는 그런 가능성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B회사가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PER을 보는 관점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네이버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은 정말 일반적인 내용이고 실제 투자에선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바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바보는 또 아니에요. A회사 주가, 요 A회사 주가가 고평가되었다는 건 투자자들이 미래 기업의 성장 기대 가치까지, 그 기대감까지 모두 땡겨와서 미리 매수하면서 주가를 올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올해 이 A회사의 주당 순이익이 지금은 1,000원인데 지금 이 A회사가 공장을 막 지금 증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주당 순이익이 B회사보다 많은 3,000원이 될 거다라고 만약에 전망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냥 지금 A회사를 먼저 사지, 이거 지금 이 가격에 나중에 더 오를 거야 그러면서 싸다고 생각하고 미리 사는 투자자들이 있겠죠. 그런 투자자들 때문에 주가가 점점 올라서 지금 주당 순이익은 1,000원밖에 안 될지라도 주가가 이렇게 먼저 올랐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런 PER 지표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투자 종목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업종별 상승 종목 카테고리를 통해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 이 업종을 클릭하면 이렇게 업종별 시세가 나오고, 업종별로 전일 대비 상승이 큰 종목, 그런 업종부터 이렇게 정렬이 되죠. 오늘 상승 업종을 보면 생명과학 도구미 서비스, 건강관리, 장비와 용품 등 코로나 관련 이슈 종목이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주는 급등락이 너무 나오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고 투자에 익숙하지 않으면 자칫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으니 주의하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요 자동차 관련주들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자동차 관련주는 현대차, 기아차가 있죠. 제 예전 영상에서 저는 현대차 우선주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현대차 우선주 배당 수익률은 연 7% 정도가 넘었는데 지금은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서 현재가 기준으로 현대차 우선주는 5.8% 정도 배당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장비와 기기 업종도 함께 상승 중입니다. 최근 이 업종도 계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최근 상승 업종들 가운데 어떤 업종이 상승을 지속할 수 있을지, 그리고 왜 지금 이런 업종들이 상승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이 가운데 업종을 먼저 선정을 해야 됩니다.
요게 조금 처음에는 어려운 부분인데 최근 뉴스들과 시황을 잘 보시다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오늘은 전자장비와 기기 관련 업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업종도 최근 상승이 자주 보이는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전자장비와 기기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와 보면 이렇게 이제 설정 창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뭐 거래량, 매수호가 이런 건 필요 없고 매출액 증가율, 그리고 영업이익 증가율, PER, ROE, PBR 정도를 클릭해서 체크해보면 종목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단 오늘은 PER을 중심으로 살펴보지만 나머지 지표들도 차차 공부를 해서 함께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다른 지표는 다음번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을 이렇게 보는 이유는 성장성이 있는 기업인지를 알아보는 척도를 살펴보는 거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매년 증가하는 기업이 성장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감소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계속 나오고 있다면 성장성이 꺾인 게 되므로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다음으로 PER, ROE, PBR 등 이런 걸 살펴서는 주식의 고평가, 저평가, 그리고 돈을 잘 버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정확하게 딱 잘라서 얼마가 고평가고 얼마가 저평가냐 나누기는 애매하지만 주변 업종 내 다른 종목들이랑 비교했을 때 PER, PBR이 과도하게 높다면 고평가로 보면 됩니다. 그동안 너무 주가가 급하게 올랐으니까 업종 내 다른 종목을 살펴봐도 좋죠. 그렇다고 PER이 높은 종목을 무조건 또 배제하는 것도 아니죠. 앞서서 설명드린 거랑 같이 해당 회사가 앞으로 더 크게 돈을 벌어들일 걸로 전망이 된다면 전분기 대비 PER은 주변 다른 종목들보다 다소 높더라도 괜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ROE는 자기자본 수익률입니다. 투입한 자기자본 대비해서 이익을 얼마나 냈는지에 대한 지표인데 이건 업종 내 주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높게 나온다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이익을 많이 내는 종목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네이버 업종에서 이렇게 살펴볼 때 이렇게 빈칸으로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 최근 재상장 등으로 이전 분기에 자료가 집계되지 않은 그런 종목일 수가 있습니다. 업종 내 종목을 살펴볼 때 단기간 급등하는 종목은 저는 조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코리아 서키트, EUB, 그리고 심텍홀딩스, 심텍 이런 건 거의 뭐 상한가죠. 대덕전자 1우 같은 경우에도 20% 이상 크게 급등하는 종목이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대략 한 5% 정도 그 아래로 이렇게 살펴보는 편입니다.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은 미리 보유하고 있다가 급등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미 급등한 종목에 따라가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급등 이후에 언제 조정장이 나올지 모르는데 그 조정장에서 미처 팔 겨를도 없이 크게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내일도 상승을 이어가면 좋겠죠. 내일도 상승을 이어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급등 중인 종목은 일단 제 투자법에서는 잘 맞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제외하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5% 수익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계좌에서 마이너스 5%가 찍히면 굉장히 속이 쓰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투자에 실패한 것 같고 그러죠. 그리고 이런 작은 손실들이 쌓이고 쌓이면 계좌는 금방 반토막도 나버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의 투자법을 공부해 보시고 자기 투자법대로 해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종목들 쭉 있는 가운데 대덕전자가 최근에 이제 눈길을 좀 끌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빈칸이 있죠. 이런 건 뭔가 특이하니까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대덕전자는 최근 재상장을 했고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 공장을 증설하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덕전자는 이전까지 반도체 PCB 매출 비중이 44%였고 그 중에서 다시 72%가 메모리 반도체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비메모리 분야로 확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성장이 기대되는 시점인 거죠. 다음 이 아래로 이제 PER을 중심으로 쭉 살펴볼 때 PER이 무조건 높은 게 별로 나쁜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파크 시스템즈 이런 게 있습니다. 매출액도 크게 늘고 영업이익 증가율도 41%나 늘었죠.
그리고 자기 자본 이익률 21%, ROE도 21%나 됩니다. 자기 자본을 넣어서 21%나 수익을 내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주변 다른 종목들보다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PER을 보면 이제 41배로 주변의 다른 것들보다 조금 높은 편이죠. PER이 높다는 건 이제 앞으로 영업이익이 계속 상승한다면 이 정도 주가를 유지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 영업이익이 꺾이는 순간 그동안 올랐던 모든 상승을 바로 반납할 수 있는 그런 고평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파크 시스템즈가 계속 영업이익, 그런 이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런 종목인지를 살펴봐야 되죠. 종목 차트를 보면 최근 횡보, 상승, 다시 횡보 이렇게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다시 5%가 오늘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후에 내일도 상승이 이어갈지 아니면 또 상승했으니까 또 한동안 계속 흐르면서 횡보를 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기업 실적을 보면 올해 2020년도 12월 말까지 해서 당기 순이익이 156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전년도 85억 원 대비해서 거의 2배 정도 상승한 수치죠. 여기에 파크 시스템즈의 PER 밴드 차트를 보면 녹색 27.9배에서 보라색 37.8배 사이를 횡보했습니다. PER을 볼 때 예전에 어떤 PER 밴드대에서 움직여 왔는지를 보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런 주가 추세가 이어진다면 특별히 더 고평가나 저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 수준에서 그 이익을 평가받는다면 다음 분기 예상되는 주가도 이 차트에서 함께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보면 이렇게 봤을 때 대략 9월 30일 정도에 37.8배 PER을 유지한다면 주가는 78,000원 정도가 될 전망이죠. 그러니까 현재 파크 시스템즈의 주가가 61,000원 정도니까 앞으로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있어 보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종목을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투자하기에 괜찮은 종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분석하는데 기업 사업 보고서도 보고 뭐 뉴스도 찾아보고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보다 보면은 이 종목에 이제 쏟는 시간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많은 시간을 보낸 종목일수록 점점 더 좋아 보입니다. 왠지 하락의 위험보다는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은 기대감이 커지죠. 이런 걸 종목과 사랑에 빠졌다고 하는데, 남녀 관계에서도 매일 마주치다 보면 서로에게 호감을 갖게 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종목과 사랑에 빠지면 별 볼 일 없는 종목인 건데도 내가 한번 분석한 종목이라는 이유로 무한 긍정의 눈빛을 막 계속 그렇게 좋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지금도 네이버 종목 토론실 가보면 이렇게 종목과 사랑에 빠져서 무한 긍정의 에너지를 뿜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뭐 악플을 다는 사람들도 많죠. 그런데 어쩌면 저렇게 이제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상대한테 배신을 당해서 그 아픔이 너무 커서 저렇게 종목에 악플을 달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투자를 위해서 정말 많은 종목을 검색해보고 분석해야 되겠죠. 그렇게 수십 개, 수백 개를 분석한 다음에서야 좋은 종목과 좋은 시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또 함께 기다려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